괜찮을 거란 예상과 달리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최근에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서초동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만나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악수를 청하셨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또 충정로에 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그분이 와 계셨습니다. 정말 괜찮았을까? 몇 번의 설득 끝에 어렵게 그를 만났습니다. 미행을 당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렇죠. 30, 40대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까? 3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남자? 30대 초반, 예. 30대. 이제 체격은 저랑 비슷했었어요. 그럼 굉장히 건전한. 그래서 이제 정말 미행이 이렇게 붙는구나. 제보 이후 곳곳에 출연한 의문의 검정 코트. 식사도 뭐 잘 못할 뿐더러요. 네. 그 잠도 요즘에 잠 못 자는 게 수면 시간이 짧아져서 당연히 꿈을 꿨는데 그 검찰 지하 주차장에서 칼을 들고 누가 쫓아오는 거죠. 한때는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노 씨. 국정농단 증거들이 그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2년 전 고영태의 소개로 최순실의 독일 페이퍼 컴퍼니에서 승마 사업을 주도했던 노 씨. 국정농단이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이제 최순실을 처음 봤는데 영태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최 목사 딸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등을 돌리게 된 이유. 최 씨의 슈퍼 갑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노부장이 원하는 그 급여 체계를 못 맞춰주겠다. 독일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독일에서는 1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200만 원을 한국에서 붙여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다고 하죠. 온전하게 그러면 독일 직원이니까 독일에서 다 줘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라. 자료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농단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할 무렵 눈밖에 난 노 씨. 해고 통보에도 버티는 노 씨에게 돌아온 건 최순실의 응징. 인터넷도, 난방도, 음식도, 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거라곤 간장과 밥. 배를 움켜잡고 버티며 모은 자료들을 갖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임금 체불에 항의하자 협박도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에 대한 절반 수준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면은 안 된다. 나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때 당시에 했죠, 저한테. 노 씨는 최순실의 배후를 짐작하면서 공포가 극대화됐다고 합니다.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냥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이제 대통령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친한 언니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러면 최순실의 성격상 더 이상 물어보면 차단을 하고 이제 의심을 하면은 더 이상. 옷과 가방을 제작했던 고영태의 작업실. 노 씨는 그곳에서 더 큰 충격과 맞닥뜨립니다. 의상 샘플실 아시잖아요. 압구정동에 있는. 거기에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 의상실에서? 예. 그래서 영태한테 이 옷들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 옷을 만드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확신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두려움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보도가 나오자 최순실은 독일에서 노 씨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최순실이한테 저한테 전화가 오죠. 고영태를 빨리 찾아라. 근데 최순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고영태를 빨리 해외로 보내라. 왜 안 그러면 기자들이 많이 붙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 여기 있다가는 한국에 있다가는 죽는다. 그 얘기를 하죠. 그 통화 내용이 바로 이 녹취록.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됐든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인터뷰 중 그는 저에게 공포의 실체를 밝혀줄 자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공개는 잠시 망설이는 노 씨. 자료나 이런 것들 네네. 사본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예. 보여줄 수 있습니까? 결국 고심 끝에 공개한 공포의 실체. 정동구 전 이사장님이 조사를 받았던 부분이 담겨 있는 그 문건을 2페이지를 받아요. 네. 저희 그 김필승 이사님께서 네. 김필승 이사님께서 안종범 수석 행정관으로부터 네. 이걸 전달받았는데 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문건의 출처는 청와대. 두려움을 갖게 하는 캐릭터라기보다도 그 자체는 두렵지는 않죠. 네. 근데 청와대라는 거와 그다음에 뭐 국정원이라던가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박근혜라는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지. 그 의상 샘플실 아시잖아요. 네. 압구정동에 있는 네. 거기에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 의상실에서? 예. 그래서 영태한테 이 옷들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대통령 옷을 만드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확신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두려움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보도가 나오자 최순실은 독일에서 노 씨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최순실이한테 저한테 전화가 오죠. 고영태를 빨리 찾아라. 근데 최순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고영태를 빨리 해외로 보내라. 왜 안 그러면 기자들이 많이 붙을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얘 여기 있다가는 한국에 있다가는 죽는다. 네. 그 얘기를 하죠. 그 통화 내용이 바로 이 녹취록.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을 돌리게 된 이유. 최 씨의 슈퍼 갑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노 부장이 원하는 그 급여 체계를 못 맞춰주겠다. 독일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독일에서는 150만 원을 받고 네. 나머지 200만 원을 한국에서 붙여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다고 하죠. 네. 온전하게 그러면 독일 직원이니까 독일에서 다 줘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라. 자료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농단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할 무렵 눈밖에 난 노 씨. 해고 통보에도 버티는 노 씨에게 돌아온 건 최순실의 응징. 인터넷도 난방도 음식도 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거라곤 간장과 밥. 배를 움켜잡고 버티며 모은 자료들을 갖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임금 체불에 항의하자 협박도 이어집니다. 괜찮을 거란 예상과 달리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최근에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서초동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만나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악수를 청하셨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또 충정로에 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그분이 와 계셨습니다. 정말 괜찮았을까? 몇 번의 설득 끝에 어렵게 그를 만났습니다. 미행을 당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렇죠. 30, 40대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까? 3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남자. 30대 초반, 예. 30대. 이제 체격은 저랑 비슷했었어요. 그럼 굉장히 건전한. 그래서 이제 정말 미행이 이렇게 붙는구나. 제보 이후 곳곳에 그러면서 임금 체불에 대한 절반 수준을 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면은 안 된다. 나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때 당시에 했죠, 저한테. 노 씨는 최순실의 배후를 짐작하면서 공포가 극대화됐다고 합니다.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냥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이제 대통령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아주 오래된 친한 언니 동생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러면 최순실의 성격상 더 이상 물어보면 네. 차단을 하고 이제 의심을 하면은 더 이상. 옷과 가방을 제작했던 고영태의 작업실. 노 씨는 그곳에서 더 큰 충격과 맞닥뜨립니다.
출연한 의문의 검정 코트. 식사도 뭐 잘 못할 뿐더러요. 네. 그 잠도 요즘에 잠 못 자는 게 네. 수면 시간이 짧아져서 당연히 꿈을 꿨는데 그 검찰 지하 주차장에서 칼을 들고 누가 쫓아오는 거죠. 한때는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노 씨. 국정농단 증거들이 그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2년 전 고영태의 소개로 최순실의 독일 페이퍼 컴퍼니에서 승마 사업을 주도했던 노 씨. 국정농단이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이제 최순실을 처음 봤는데 영태한테 물어보세요. 저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최 목사 딸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가